내년 말에 25년 12월 달에 호재 하나가 나타나는데 예산, 서산도, 뭐 용인, 반성, 당진, 아산, 천안 10억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3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 정도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한 100만 원대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땅이 지금 3억까지 되거든요. 궁금하네, 그 땅이 네. 어디 있지. 근데 부동산, 주식 이런 쪽에 관심이 대부분 많은데 지금 소장님도 뵈니까 젊은 분이신데 어떻게 땅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젊지는 않고요. 아, 그러세요? 젊어 보이는 겁니까? 예. 언제부터 이렇게 땅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도 원래 직장 평범한 20대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의 책 한 권이 저희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 책이 이제 땅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저도 원래 땅에 관심 없었죠. 근데 그 책을 봤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이제 2배, 3배 불릴 수 있고 전 땅이 저와는 다른 세계인 줄 알았거든요. 매덕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땅 투자에, 토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조금 이제 토지를 관심 있게 된 분들은 주변에 아마 토지를 하시는 분, 저처럼 이제 하는 분이 이제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경우인데 보통 기획부동산 통해서 처음 이제 땅의 세계를 알게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투자금을 잃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기획부동산 찾아가면 사실 거의 이거는 돈을 잃는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내가 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경매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처음에 경매를 통해서 시작했고요. 왜냐면 사실 일반 매물은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좋은 땅이 있다. 그 일반 매물은 사실 너무 소액은 대출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 땅이 돼야 한 절반 정도 나오는데 근데 경매를 통해서 사시면 1억짜리도 자기 돈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대출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경매를 한번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나는 경매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은 또 뭐 어떻게 사야 돼요? 요즘에 뭐 책도 경매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경매책은 아파트나 건물 위주로 된 거고 토지 경매는 거의 다루질 않았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 7년 전에 책 한 권 쓴 게 있는데 이번에도 내년에 준비하는 책도 토지 경매책이에요. 그럼 책을 이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사실 경매 학원이 좀 아직 많이 있어요. 예, 그런 학원을 좀 등록하셔가지고 바쁘신 분은 온라인으로 들으시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 가셔가지고 이런 자기만의 멘토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주변에 되게 안정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토 만드는 것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학원 같은 거 이런 적극적으로 좀 공부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매라는 게 있고 또 공매라는 게 있던데요. 공매는 뭐예요? 사실 그 공매가 더 기회 시장이라고 그래요? 보거든요. 공매가? 사실 경매는 이제는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가지고 학원도 많아지고 하는데 공매를 가르치는 학원이 없거든요. 달라요? 시스템이 좀 다른 게 경매는 이제 법원을 가서 직접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여기 더 좋네. 네, 편안하게. 예. 그리고 그거 외 차이는 뭐예요? 이제 사실 경매는 이제 보통 은행권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자를 안 갚았을 때 나오는 게 보통 이제 경매고 공매는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체납했을 때 보통 이제 공매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물건을 공매고. 네, 그렇죠. 공매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경매가 뭐 5대1, 10대1이라고 하면은 공매는 거의 뭐 많아 2, 3대1.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예, 그렇죠. 낙찰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그러면 초보 투자는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센 거 말고 어느 정도 액수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쓸만한 땅은 그래도 1000만 원부터는. 아니 그래도 땅인데 1000만 원이면 되게 싸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경기가 이러니까 사실 1000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1000만 원짜리 땅을 살려고 하면은 좀 눈을 낮추셔야 됩니다. 대부분 뭐 서울 수도권 쪽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럼 절대 당연히 1000만 원이었고 조금 외곽으로 충청도나 강원도 뭐 더 내려가면 전라도나 경상도는 더 싸겠죠. 뭐 지금 제주도도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지방권으로 가시면 1000만 원으로도 하자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에 관심을 갖고 해 보셨으면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텐데 소장님이 투자할 때 투자 원칙이랄까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좀 가장 이제 처음 보는 게 이제 인구.
인구 증가를 보는데요. 네. 예전에는 제가 직접 통계청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그 자료를 수집해서 봤는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지역이 예를 들면은 뭐 용인이나 당진, 이제 충청 당진이라고 있거든요. 당진 많이 늘었지 사람이요. 네, 인구가 좀 가파르게. 제철소 생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철 기업들이 몰려오기 네. 때문에 당진 인구 딱 그냥 치시면은 그래프가 바로 나오거든요. 제가 경기권 남부의 4대 지역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용인, 안성, 평택, 화성. 다 누구나 공감하는 지역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지역 네 군데 한번 찍어보시면 다 인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방을 이제 예를 들면 찍어보시면 하락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올라가는 지자체보다 내려가는 지자체가 인구가 하락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도로 여건. 그러니까 원래 맹지는 사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맹지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맹지가 싸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저는 길을 낼 수 있는 제가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땅을 다 길을 낼 수는 없지만 길을 낼 수 있는 맹지가 제가 A급 맹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맹지를 잡았을 때는 저는 싸게 잡아서 시세도로만 내놔도 저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도로가 또 차 한 대 들어가는 도로냐 차가 왕복이 이렇게 교차가 되느냐 2차선이냐 그 차이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도로 여건 따라 투자하는 거 그렇게 크게 그렇게 보시면 저는 실패보지 않는 투자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충청도도 요즘에 인구가 좀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청도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하긴 있습니다. 당진 같은 네, 데는 그렇다. 당진 네. 대표적인 데가 당진이고 그리고 아산, 아산, 천안. 맞아. 예, 이런 지역은 늘어나는데 그 외 지역 뭐 예를 들면 홍성이라든지 뭐 예산, 제가 고향인 서산도 뭐 아직 조금씩 줄어요. 하고 있고 뭐 태안. 사실 대부분의 충청권이 내리막길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충청권에서도 특히 이제 뭐 세종시 같은 경우도 세종 같은데 언젠가 저 국회가 내려가기라도 하면 네. 그때 이제 갑자기 확 오르죠. 예, 지금 사실 세종시에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파트도 막 10억 그쳐 갔다가 지금 다시 5억으로 곤두밭을 쳤다. 많이 떨어졌어요. 상가 지금 완전 빈 상가 난리 났다. 저도 지금 안 좋은 뉴스만 접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내년 말에 2025년 12월 달에 좀 중요한 호재 하나가 나타나는데 세종시에 바로 그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내년 말에 뚫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서울에서 이제 세종시까지 가려고 하면은 1시간 반에서 막 거의 2시간 가까이 대전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교통편이 별로 안 좋잖아요. 한 방에 쭉 가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국도 타고 막 여기저기 갈아타고 해야 되는데 이 서울 세종간만 한 방에 간다고 하면은 지금 1시간 반 이상 2시간 걸릴 거리를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획기적으로 이제 접근성이 세종시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죽쓰고 있지만 저는 내년 말부터는 저는 다시 반등 시장이 온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요지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직장의 근접성 때문에 네. 뭐 공장이 들어오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오거나 이런데 땅이 오르잖아요. 네. 이제 서울까지 접근성을 보기 때문에 네. GTX라든지 네, 네, KTX 네, 그렇죠. 이런 게 접근. 천안 같은 데는 금방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얘기하신 전철역. 그래서 네. 한때 GTX A 노선 이제 동탄이라든지 파주 많이 떴잖아요. 그런 거듯이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면 교통편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교통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산다면 네.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요즘에 신도시들 나오는데 그런데도 근데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신도시 땅. 네. 그런데 너무 올랐죠. 예, 보통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은 이미 그 주변에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신도시가 이미 들어설 예정지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땅값이 싸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주변에 너무 멀지 않고 반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신도시 예정지. 예를 들면 지금 신도시라기보다 이제 예를 들면 용인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용인의 원삼에 SK 하이닉스 예, 그런 대기 호재가 있잖아요. 거기서 3km 정도 1km 이내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는 1km 이내는 거의 평당 200까지 2, 300 이런 논이 2, 300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3km 정도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3km면 차로 뭐 10분 이내에 거리기 때문에 그 정도 떨어져 있으면 한 100만 원대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보다 흰자 부분을 노려라. 그러니까 너무 중심부는 비싸기 때문에 좀 외곽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도 단기로 돌릴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후 대비 차원에서 네. 땅을 구한다. 네. 그럼 어디를 권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농지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 들어봤어요. 예. 농지연금. 그러면, 주택연금처럼. 네, 그렇죠. 약간 주택연금은 다 아시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건데 땅도 사실 땅을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 제도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억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3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10억짜리를 제 돈 주고 10억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 경매로 10억짜리 감정가 10억짜리 땅이 지금 3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궁금하네, 그 땅이 네. 어딘지. 3억으로 평생 300을 벌 수 있다? 야. 이거 엄청난, 이런 사실 재테크가 없죠. 상가나 이런 거 저도 상가를 조금씩 하고 있지만 아무리 월세를 잘 받아도 이런 수익률은 안 나오고. 대신에 이제 하나 제약은 60세 이상부터, 60세부터 이제 나라에서 연금을 주고. 맞아, 그 자격 조건이 있어요. 네, 자격 조건이. 네. 또 가장 이제 좀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네. 본인이 농업인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냥 일반 도시민으로서 바로 농지연금 신청할 수는 없고요. 이제 5년을 계속 이어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린 게 40대, 50대 미리 준비해라. 4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5년 그 농업인 준비하는 게 사실 그 농업인 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막 어렵게 써 있거든요. 막 이거 5년 무슨 뭐 이 농업으로 매출도 어느 정도 일으켜야 된다. 막 거리가 그 경작지에서 몇 킬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막 써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자기 직업 있으면서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갈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도 관리가 되는 경작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박이나 뭐 나무 같은 거 심어 놓으면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한다고 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되니까 좀 관리하기 편한 경작물 심으면 누구나 농업인이 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농업인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저 농업인이 돼서 그 토지 가지고 연금 받는 거 지난번에 한번 그 다뤄봤던 적이 네네. 있어요. 네네. 근데 가서 5년인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농사를 직접 지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렇죠. 아유 저거 도시인들은 힘들겠다 했어요. 이제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에 살면서 예를 들면 너무 또 멀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서울에서 1시간 거리, 멀어야 1시간 반. 그러니까 1시간 반이 제가 이제 주로 투자는 뭐 당진이라든지 그쪽 아산 지역이고요. 1시간 거리는 뭐 용인이라든지 안성 그리고 뭐 양평, 가평 정도. 네, 그런 데다 땅을 임대로 이제 해가지고 본인이 왔다 갔다 가끔씩. 주말 농장 네, 그렇죠. 주말 농장 경우 왔다 갔다. 그것도 매주 갈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해도 농업인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뭐 농막 같은 거 하나 지어도 되죠. 네, 그렇죠. 예. 1가구 2주택 아니죠, 예, 예. 농막은. 이 농막이 또 이제 올해 12월부터, 그러니까 농지법이 지금 완화 정책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LH 사태 3, 4년 전에는 이제 이 외지인이 농지 못 사게 막아놨는데 이제 그거를 풀어줘가지고 그 첫 번째 시점이 바로 올해 12월에 풀리는 이제 농촌 체령 쉼터라고 해서 농막이 기존에 6평이었는데 지금 10평으로 늘려줬거든요. 오, 제법 괜찮은데. 네네. 6평이면 사실 좁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답답한데 10평이면 이제 거기서 좀 여유롭게 기존의 농막은 겨우 뭐 하루 있을까 말까 했지만 이제 10평으로 늘어났으니까 사실 복층을 올리면 15평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런 좀 제품이 뭐 3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짜리 집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동식 주택이. 그런 거 활용하시면 네 명은 가족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월세 줘가지고 또박또박 돈이 나오지만 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소득이 뭐 나올까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이것도 저의 팁인데 사실 땅으로는 네. 좀 아쉬운 게 이제 좀 묻어두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월세가 나오는 임대 수익이 나오는 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창고 부지. 아 창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꼭 창고를 안 지어도 창고가 이제 지어질 만한 땅은 큰 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서는 이게 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뭐 원래 6m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한 4m 도로. 그러니까 차가 좀 큰 차가 1톤 트럭 이상이 들어갈 만한 도로에 접한 땅을 자기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거를 창고 부지로 이제 홍보를 해서 본인이 이제 창고 건물을 싸게 지어도 되고 아니면 창고를 임대 수익으로 지을 분한테 자기가 짓고 월세를 내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평당 이 우리나라의 창고 부지 시세가 한 3만 원 정도 받거든요. 한 평에. 그러면 100평짜리를 지면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땅에서 보통 창고 뭐 100평 정도 보통 짓거든요. 그러면 자기 땅에서 한 300만 원, 뭐 300이 아니더라도 한 200만 원 정도에 좀 작게 지어서 200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땅으로도
이 수익을 낸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서는 평택, 화성, 뭐 용인, 요즘에 이제 안성도 원래 예전에 안성은 약간 보호 측면에서 나라에서 좀 개발이 더디졌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안성 지역도 창고 부지도 괜찮고요. 조금 더 떨어져서는 이제 원주라든지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충청도의 뭐 아산이나 당진 이런 지역도 창고 부지를 이렇게 한 200~300평 정도의 도로가 좀 넓은 땅, 한 4m에서 6m 정도 되는 땅은 그런 임대 수익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좀 염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 때 네. 그 월 얼마씩 받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직불금이라고 하는데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땅이 있어. 네. 그래서 내가 농사를 안 짓고 네.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게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소작비를 받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충분히 자기 땅에 누군가가 농사 짓고 네, 있으면 네. 소작농의 그 비용 그런 거는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상태에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야. 땅에서 땅을 빌리든 뭐 하든 네. 내가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게 네, 중요한 그치. 거죠. 예, 근데 이 토지의 또 하나가 사람들이 그 멈칫멈칫하는 게 이게 전답, 임야 뭐 네. 이런 거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 되면 이거 계속 그냥 농사 짓는 땅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운이 그야말로 좋아야 주변이 막 개발이 돼야 이게 또 뭐 건물 짓는 땅으로 풀린다.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전답 임야를 자기가 돈을 들이면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전답인데도? 네, 전답인데 대지로 만드는 거는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농밭에다가 건물 올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주변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을 상가 건물이 상가 주택을 지었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임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농촌 도시에다가 그걸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초보자분들은 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기업이 들어올 때 기업 직원들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사 인력들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평택에 예전에 고덕신도시도 수만 명의 그 삼성 그 전자를 삼성 그 반도체 회사를 만들려고 해서 수만 명이 지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또 뭐 한밭식당이라고 해서 그런 식당도 부지가 필요하고 자야 될 오피스텔이나 그래서 그때 당시 월세 임대료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임대가. 예, 강남보다 더 비싼.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완공돼서 거기다 뭘 원룸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공사 인력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 딱 시작됐다. 그러면 그 인근에 목 좋은 곳에 도로가 좋으면은 아까 제가 공장 창고 부지가 한 6m 도로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룸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6m 도로에 있어야지 원룸을 건축이 되거든요. 그런 땅을 미리 선점해 놓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다 원룸을 줘놓으면 충분히 수요가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이건 좀 고수의 영역인데 보통 원룸은 계획관리 지역에 보통 짓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몰라요. 예.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용도 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용도의 가장 꽃은 이제 보통 상업지는 다 아시죠? 상업지, 주거지 그 밑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은 이제 보통 원룸은 지을 수 있거든요. 창고도 지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계획관리가 워낙 비싸요. 뭐 개발지는 뭐 평당 200~300만 원까지 가는데 근데 저처럼 고수들은 굳이 계획관리로 안 가고 그거보다 하위 등급인 뭐 보전관리도 있고 생산관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통 건드리지 않는 거는 초보자분들은 거기에 건축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은 조례,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거든요. 왜냐하면 계획관리가 너무 다 원룸 지어서 이제 더 이상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용도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나라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노리면 평당 200~300이 아니고 평당 100만 원 미만으로 싸게 잡아서 원룸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농지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거는 절대 사지 마라. 그건 맞네. 예, 근데 좀 시대가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린벨트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 절대농지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안 좋으냐면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은 집 한 채라도 져야 이제 그 땅에 구실을 하는 건데 우리가 뭐 거기다 땅에 농사만 지을 게 아니잖아요. 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 안 되니까 절대농지랑 그린벨트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선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절대농지도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추세가. 올해 초에 절대농지를 다른 말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거든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한다. 그런 나라에서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쌀이 주식이지만 사실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를 가시면 플랜카드 엄청 현수막 엄청 걸려 있습니다. 쌀 우리나라 농민들의 그 한이 섞인 그 현수막 글씨가 이제 보면은 쌀의 그 보통 금액이 보통 한 80kg 한 가마당 보통 2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예전에는 20만 원, 뭐 25만 원까지 받다가 지금 워낙 수입산이 싸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쌀값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농촌에 가시면 빈 땅이 많거든요. 농사 안 짓는 땅. 그래서 절대농지를 점점 풀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대농지 부지가 너무 넓으면 또 안 풀어주니까 짜투리 절대농지는 좀 풀어주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노리시면은 좀 그린벨트 해제처럼 그런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하긴 뭐 그게 한참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풀려서 나 떼돈 벌었어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예, 그래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막 수만 평 예전에 아무도 거기다 이제 땅 살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런 10,000평, 20,000평의 지주들이 갑자기 거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니까 보상금을 수십억에서 뭐 많게는 100억까지 받는 분도 있거든요. 저 지금 일산 신도시 분당도 마찬가지인데 일산 그 주변에 논농사 아직 짓거든요. 근데 그 논농사 짓는 땅 지주분들이 아주 여유가 있어요. 땅이 뭐 이게 한 평에 얼마인지 알아? 뭐 이러면서 그분들은 언젠가 여기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쵸. 아주 여유롭게 농사 짓고 계시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죠. 그 뭐 괜찮아 안 되면 애들한테 물려주는데 이렇게 가니까 그런 마인드는 좋죠. 이제 자식한테 물려줄 용도면 충분히 한 10년을 내다보시면 이제 가능성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땅 보는 눈이 없어, 땅 보는 눈이 없어 이러는데 땅 보는 눈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게 일단 직접 땅을 밟아보고 땅을 만져보라. 가봐야 되고 만져보고 밟아보고. 사실 저는 흙을 냄새도 맡거든요. 이 흙의 직관인데. 토질도 되게 흙이 좋아야 되거든요. 황토가 제일 좋잖아요. 서해 쪽, 제가 서해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택부터 해서 제가 당진, 뭐 저기 새만금, 제주도 이런 서해 쪽을 많이 가는 이유가 서해 쪽에가 황토가 많거든요. 그러면 인삼밭이라든지 작물이 되게 잘 자라요. 땅도 되게 황금색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이 땅이 이뻐요. 또 땅에 저는 한번 밟아보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땅, 토지 투자 얘기 하다 보니까 생소하면서도 아주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얘기도 듣고 또 하나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책을 내신 거죠? 책 제목이 땅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1,000만 원이 100억이 될 수 있는 땅에 투자하라. 그렇게 제목을 했는데 사실 한 방에 1,000만 원이 100억짜리 바로 땅은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책 한 권에 제가 그때 20대부터 지금 40대까지 했던 20년간의 그런 우여곡절 경험담 이런 걸 다 적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자산가가 됐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저는 100만 평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10만 평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욕심 너무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꿈이 커가지고 좀 꿈은 크게 가지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 10만 평 땅 중에는 농사 짓는 땅도 있고 건물 들어선 땅도 있고 아까 창고 임대업 하는 땅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쌀도 받고 그래서 저는 쌀도 받고 쌀을 돈 주고 안 사 먹고 그러니까 전국 이제 12월 달 지금 이제 쌀 올라올 때가 마침 됐는데 12월 달 되면은 전국에서 쌀이 이제 한 트럭으로 이렇게 저는 어디 쌓아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빌려서 보관함도 하고 친척들한테 나눠주고 아니면 팔기도 하고 그렇군요. 기부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으시네요. 자 저희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10분께 전은규 소장님의 저자 땅에 투자하라 이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탐나는 재테크는 좀 특별했어요. 그동안에는 뭐 아파트가 어떻다, 뭐 어느 지역에 건물이 좋다, 월세는 어떻게 받아라 했는데 땅을 가지고 이제 순수한 땅을 가지고 얘기한 건 처음이라 흥미진진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좀 한번 또 나오셔서 땅에 대한 얘기 계속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또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